안녕하세요. 정쌤입니다. 네, 이제 수능이 드디어 끝이 나고 저도 좀 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약간 여유가 생겼어요. 얼마 전에 수능 치른 학생이 이제 양손 가득 빵을 사들고 찾아왔더라고요. 이제 그 친구랑 제가 여기 영상에서 몇 번 소개했던 그 친구예요. 우리 노베이스 친구 8등급, 9등급 받았던 그 친구가 작년 8월에 저랑 공부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한 15개월 정도 공부를 한 건데 정말 이 비동사도 잘 몰랐던 그 단계에서 중학교 1학년 문법부터 하나씩 하나씩 이제 깨트려가면서 수능 지문을 읽기까지의 과정이 정말 이렇게 쉽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그 친구를 이렇게 보니까 약간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너 해냈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수능을 한 2개월 정도 남겨두고 부쩍 스트레스 받아 하는 걸 제가 이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어떤 게 가장 힘드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해도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기대를 하시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에 자기가 좀 보답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이제 압박감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본인보다 공부를 지금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 벌써부터 인생의 시작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서 그에 대한 또 불안감, 속상함 이런 게 있었어요. 본인의 또 절친 중에 한 명이 공부를 정말 하나도 하지 않는데요. 뭐 수업 시간에 맨날 자고 학원 가서도 자고 숙제도 안 하고 뭐 스카에서도 맨날 자고 새벽에는 게임하고 그런 친구인데 성적이 상당히 잘 나오는 친구가 있는 건 거죠. 근데 쟤는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이건 마치 나는 막 다이어트 하느라고 매일 식단 관리하고 먹을 거 못 먹고 참고 이러는데 또 옆에 이제 친구가 24시간 먹을 거 입에 달고 있고 야식하고 뭐 치킨 피자 다 시켜 먹는데 살 하나도 안 찌는 걸 보면 막 뒷박이 올라오잖아요.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친구가 공부가 아닌 다른 길도 무궁무진하게 있다라는 걸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근데 학교, 학원, 스카, 뭐 집 여기만 왔다 갔다 하면 시야가 이제 굉장히 좁아지기 때문에 입시에서 뭔가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지 않으면 인생 끝난 것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아니다. 다른 대안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걸 알아야 이 친구가 좀 마음 편하게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친구랑 나눴던 대화들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런 날 있죠. 오늘 식구들 일찍 잠들고 지금 야밤에 저 혼자 이러고 있거든요. 조금 수다 떨고 싶은 밤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럼 대학은 왜 가려고 하는 걸까? 취업하려고? 그치? 그러면 취업은 왜 해? 돈 벌려고? 맞아. 그럼 돈은 언제까지 벌어야 될까? 지금 너희들 세대는 100세 세대라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대기업 정년 퇴직이 61세거든? 그럼 남은 40년은 무슨 돈으로 살아야 할까? 대학 갔다가 군대 갔다 오면 빨라야 27살이거든? 20대가 서울에서 집 한 채 사려면 95년이 걸린다는 발표가 있어. 그럼 난 평생 집 한 채 못 사고 죽거나 온갖 빚을 다 땡겨서 집 한 채를 산 후에 그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 평생 직장을 간둘 수가 없어. 근데 직장은 돈을 벌어들이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자아 실현의 현장이기도 해. 그러니까 쌤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거든. 난 학생들이랑 수업하는 시간이 제일 좋아. 근데 경제적으로 만약 엄청 힘든 상황이 되면 이 직업은 그냥 돈벌이 창고로 전락하게 돼.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가 없고 학생들 머릿수가 그저 돈으로 보이게 되고 말 그대로 돈의 노예가 된단 말이지. 근데 그만두고 싶을 때 그만둘 수 있으려면 경제적으로 탄탄해져야 돼. 그거는 네가 지금 보고 있는 이 EBS 문제집이 해결해 주지가 않아. 그러니까 선생님은 주변에 소위 조금 부자들, 경제적으로 탄탄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이렇게 쭉 보면 학력이 높은 게 아니야. 학력이 높은 게 아니라 자본주의를 공부했느냐 아니냐 이걸로 결정이 됐더라는 건 거지. 그러니 너 지금 이 모의고사 점수 안 나온다고 막 스트레스 받을 필요 하나도 없어.
고2 중반에 노베이스 상태에서 공부하겠다고 맘 먹었으면 그것 자체로 이미 넌 할 거 다 한 건 거야. 그리고 지금까지 버텼잖아. 비동사 모르는 녀석이 지금 고3 지문을 읽고 있는데 야, 이게 기적이 아니면 뭐냐. 너는 매일매일 기록을 갱신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너가 받게 될 성적표에 일희일비하지 마. 잘 나왔다고 우쭐해할 필요도 없고 못 봤다고 우울할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수능 지문에 자본주의를 소재로 하는 게 많잖아. 캐피탈리즘, 너도 알지, 단어. 이 캐피탈리즘을 단어장에서 익힐 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익혀야 돼. 수능 공부는 우리 딱 수능 본 날까지만 하자. 근데 그 이후로는 자본주의를 공부해.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이 주식이랑 부동산을 공부를 안 한다라는 거는 손흥민 선수를 벤치에 가만히 앉혀두는 거랑 똑같거든? 이런 얘기들을 계속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자본주의는 어떻게 공부하는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95년이 되기 전에 집을 사는 방법이 있는지도 물어보고 뭔가 다양한 얘기들이 오고 갔어요. 그렇게 이제 학교 밖의 세상을 잠시 이제 맛보기로 보여주고 저희는 또 수능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었죠. 수능을 마치고 이제 찾아온 이 학생이 어땠니라고 물어보니까 국어에서 망했다는 건 거예요. 국어가 너무 어려웠고 거기서 약간 멘탈이 터지면서 뒤에 있는 과목들도 좀 영향을 받았다. 영어는 이 친구가 모의고사 때 최고 점수가 한 4등급까지 나왔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정도 나오면 좋겠다라고 기대는 했는데 아마 4등급 아니면 5등급 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친구들이 대부분 다 재수를 선택했다고, 그러니까 자기도 재수를 해야 하는 건가라고 이제 고민을 하더라고요. 이제 본인이 재수를 하게 되면 성적을 어디까지 올릴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해하고, 이제 그런 이제 진로에 대한 상담도 이제 같이 하게 됐죠. 그러니까 영어는 분명히 더 오를 거예요, 점수가. 시간 부족으로 이제 공부하지 못했던 이제 듣기, 그다음 어법, 여기서 점수를 따게 될 거고요. 어휘도 지금보다는 훨씬 많이 외울 테니까 독해가 수월해질 거고, 중간에 뭐 멘탈 터져가지고 뭐 이상한 짓만 안 한다면 성적은 분명히 오를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재수를 그럼 한다라고 하면 뭐 독학 재수도 있고 뭐 종합 재수도 있고 기숙 재수도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본 건 거죠. 그러니까 독학 재수를 할 경우 순수 학원비, 그다음 교통비, 식대, 교재비 이런 거 포함하면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예요. 근데 종합 재수를 선택할 경우에는 순수 학원비만 120에서 15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 교통비, 식대, 교재비 포함하면 약 200만 원이죠. 기숙은 이제 조금 더 오버가 되고요. 1년이면 2,400만 원인데 부모님께서 투자해 주실 수 있는 상황이 맞는 건지 일단 그거 고려해야 되죠. 이렇게 해서 꼭 합격하고 싶은 학교나 학과가 있는 건지 그게 중요한 건 거잖아요. 이런 현실적인 대화를 좀 나눴어요. 그래서 이 친구랑 같이 직접 막 계산기 두들겨 가면서 얘기를 해보니 자기는 재수보다는 자본주의를 공부해보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전에 수업 시간에 저랑 잠시 얘기했던 그 내용이 생각이 났나 봐요. 안 그래도 수능 끝나고 아무것도 할 게 없어가지고 시간이 남아도는데 책 좀 추천해달라고 해서 몇 권을 이제 추천해줬어요. 그리고 EBS 다큐 프라임의 자본주의를 시청해보라고 일러줬죠. 그러니까 이제부터가 본 게임이다. 고등학교 2학년 거의 후반에 수능 준비를 하느라 네가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그때는 늦은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근데 경제 공부는 너가 지금 시작하면 이거 엄청 빠른 거야. 완전 조기 공부하는 거거든. 자본주의 시장에선 돈과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선생님이 너보다 돈은 조금 더 많을지 몰라도 시간의 힘을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불리하지 너에 비해서. 근데 너는 선생님보다 돈은 좀 적더라도 시간의 힘이 있기 때문에 꼭 이걸 이용해야 돼. 그러니 지금부터 꼭 자본주의를 공부를 하고 네가 첫 번째 부동산을 마련을 하면 그때 술 한잔 하자. 원래는 제 학생들 중에 남학생일 경우에는 이제 군대 갈 때 같이 술 한잔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 더 해주려고요. 첫 번째 부동산을 마련하면 그때 술 한잔 한 번 더 해야죠. 그러니까 이 친구뿐만 아니라 공부로 성공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 좌절하는 친구가 있다면 전 꼭 알려주고 싶어요. 그 문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 옆에 있는 자본주의 문을 꼭 열으라고요. 학교에선 아무도 알려주지 않죠. 알바에서 번 그 최초의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복리가 뭔지, 자산 배분이 뭔지, 부동산과 정책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말 필요한 것들은 모른 채 이 황금 같은 시간들이 다 그냥 지나가 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능을 끝낸 학생들에게 꼭 자본주의를 공부하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수능 끝나면 뭐 하고 싶어? 라고 물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답변이 뭐 운전면허 따고 싶다, 뭐 하루 종일 자고 싶다, 밤새 게임하고 싶다, 뭐 아르바이트 해보고 싶어요. 또 재밌는 답변으로는 편의점에서 담배 피면서 술 마시고 싶다, 뭐 이런 거. 약간 그동안 억압됐던 뭔가를 드러내고 좀 해방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고요. 또 기특하게도 알바를 해보고 싶다라는 학생들도 많았어요. 굉장히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생각이죠. 알바를 한다라는 건 내 노동을 써서 이제 돈을 번다라는 건데, 이제 노동소득이 생기는 건 거잖아요. 이렇게 최초로 생긴 이 노동소득을 어떻게 자본소득으로 바꾸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아이들이 그거를 모르면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노동소득만 해야 되는, 그게 다인 줄 아는 세상에서 계속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공부에 흥미가 없거나 학교 시스템에 지쳐있는 친구들, 대학 꼭 가야 돼요? 저는 그냥 편의점 알바하면서 살 건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 있어요. 편의점 알바만 하면서 살아도 돼요. 자본주의를 내가 이해할 수 있으면, 그것에 대한 공부가 되어 있다면,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 친구들은 알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건 거예요. 모두가 다 대기업을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치 좋은 대학교를 나오고 대기업에 돼서 그 기업의 하나의 소모품이 되는 게 인생 목표인 것처럼 그렇게 달려가면 그 바늘구멍을 뚫지 못한 나머지 친구들은 마치 시작 전부터 루저인 상태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이 12월 2일인데 영상을 찍고 있는 게, 오늘자 경제 뉴스를 보면 S&P 500 지수가 연고점을 갱신을 했고 뉴욕 금 선물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뉴스가 떴거든요. 전 학생들의 이 주식 계좌에 S&P 500과 금이 담겨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공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부터 시작한다고 믿거든요.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실력을 잘 발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하지만 학교 밖에서 더 자기 실력을 잘 발휘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능력이 있는 줄도 모른 채 시들시들 시들어가는 학생들이 너무 많다는 건 거죠. 비교당하고 프레임 씌워지면서. 근데 절대 그렇게 아이들을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10대 청소년인데 마치 70대, 80대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막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제가 해봐야 뭐 얼마가 되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전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기회가 될 때마다 학생들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어찌 보면 제 개인사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제 횟수로 언젠지 잘 기억도 나지 않는데, 큰애가 한 고등학교 1학년 때쯤이었으니까요. 그때 저희 집이 완전히 무너진 적이 있어요. 남편이 이제 큰 사기를 당하고 사업체가 완전히 이제 부도가 나기 시작을 하면서 거의 10억 넘는 빚더미에 떠앉은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때 거의 매일매일 죽고 싶었던 그때. 그때부터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 거의 버틴 건 거죠. 버텨오면서 얼마나 많은 피땀 눈물을 흘렸는지 수많은 공부를 했고요. 수많은 책을 읽었고 남편과 미친 듯이 싸우고 지금은
뭔가 토론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됐기는 했지만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이제 지옥을 경험을 한 건 거죠. 그렇게 자본주의를 공부해 나가면서 굉장히 내가 어리석었다. 내가 노동소득만 하고 있었구나 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고 조금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일찍 깨달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이미 너무 좀 늦게 시작은 했지만 이 친구들이 10대 때 이 아이들이 경제교육을 받으면 이 아이들의 30살과 40살은 얼마나 멋지게 달라져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이 이비스 문제집만 파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될 때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 이 모든 분들의 경제 사정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기를 제가 진심으로 바라고요. 여기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